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상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보험사에서 이런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되냐?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진단서 같은 거는 줘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야 진단서야 내가 이런 부상을 당했다라는 입증 자료니까 진단서는 입증 자료예요. 근데 기타 의무 기록들을 요청을 한단 말이죠. MRI 촬영했으면 MRI, 수술했으면 수술 기록지, 초진 기록지, 의무 기록지 4번 일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런 자료들을 줘도 되느냐 보험사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카페에다가도 하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저한테 오히려 문제를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주셔도 된다 이렇게 만약에 답을 했는데, 줬는데 만약에 보험사에서 가져가가지고 이거 사고랑 관련 없는 부상이다, 그래서 보상 못 해주겠다,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쫓아와서 제 멱살 잡으실 거잖아요. 줬는데 잘 돼가지고 합의금도 잘 받았어, 그럼 본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하기가 줘야 된다 그러는 거야, 말아야 된다 그러는 거야.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 또 이제 알아서 하라 그랬다고 이제 또 저한테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자료를 보험사에서는 왜 달라고 그러는 걸까요? 이게 1차적인 문제 아닐까요? 도대체 자료를 왜 달라고 그럴까? 첫 번째는 이 사람의 진단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진단서들은 다 주시니까, 진단서에 예를 들어서 팔이 골절이 됐대. 그러면 이게 어떻게 골절이 된 건지, 단순하게 금방 간 건지, 아니면 뼈가 두세 조각 난 건지, 산산조각이 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영상 자료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골절이 된 게 맞는지, 상해급수 확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합의금을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책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의료 자문을 위해서예요. 피해자한테 이런 자료들을 싹 받아가지고 의료 자문 동의서라는 걸 또 받아요. 자문 동의서, 그리고 자문 안내 동의서 이런 것들 동의서를 받는데, 피해자분의 자료를 싹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맞는지, 맞다면 장애가 있는지, 있다면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피해자의 합의금을 이제 계산하고 확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자문이 피해자의 마음에 들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되게 될 때도 있어요. 피해자는 이런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문을 보내가지고 장애가 없다, 그러면 합의금도 확 줄어들게 되겠죠. 선생님 거 자문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합의금을 100만 원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는 100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료를 줬을 때 내 사건 망했다, 자료를 절대 주지 마라,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자료를 줬는데, 자문했는데, 맞아, 1000만 원 달라고 하시는데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줬는데 합의금 제대로 받았다, 그러니까 자료 줘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 자문을 해서 정말로 이 부상이 맞는지, 장애가 몇 프로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정을 해서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 될지 부분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의 부상이 정말 맞는지, 맞다면 상해급수가 몇 급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정을 하기 위해서 진단서라든가 판독지, CD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보통 피해자분들은 어떤 부상을 당하면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팔이 골절이 됐는데 합의금을 피해자가 5천만 원을 달래.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정말로 5천만 원을 줄 수 있는 사건인지 없는 사건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료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부상이 맞는지, 맞다면 장애가 몇 프로인지, 맞다면 합의금을 5천만 원 산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간혹 가다가 이런 케이스들 여러분들 카페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면 그냥 이미 합의금 먼저 줄 테니까 합의금 입금 시켜놓고 자료 좀 달라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자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거는 뭐냐면 보험사에서 어떤 합의금이 그냥 나가지가 않아요. 그 합의금이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근거 자료들이 진단서라든가 판독지, CD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합의금 이만큼 드릴 테니까, 아니면 합의금 먼저 입금할 테니까 나한테 CD다,
진단서, 판독지, 수술기록지 이런 것들을 좀 달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주시면 돼요. 그냥 합의하시고 합의금 입금 받으시고 주시면 돼요. 설마 진단서가 잘못됐겠어? 뭐 진단서를 가라로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믿고 서로 합의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자료 주시면 돼요. 그럼 피해자분들한테는 어떤 케이스가 가장 유리하냐? 네 번째 케이스겠죠. 이미 내가 원하는 요구 합의금 다 받았고 나는 그냥 자료만 주면 되니까. 그러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료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대부분은 1번, 2번, 3번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료를 줬을 때 어떻게 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담당자의 뉘앙스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합의금을 맞춰주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확인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뭐 주기 싫어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뭐 장애 없다고 그러면 끝이니까. 장애가 없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피해자분은 그럼 장애가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의사 선생님한테 장애 진단서도 받아야 되고, 뭐 6개월, 1년 시간도 지나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또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지쳐서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거나 끝까지 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료를 왜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자료를 내가 줄지 말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담당자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리고 그 담당자가 말하는 그 뉘앙스가 뭔지, 주려고 그러는 건지 말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줬을 때 이득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는 사실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매우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문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게 되고, 자료를 줬을 때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고 말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보험사에서 어떤 자문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제2의 3의 대책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 주셔도 돼요. 근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자료 줘봐야 여러분들한테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주지 않으면 사건이 진행이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을 또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쓸데없는 시간만 계속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누구랑 해결을 해야 되느냐? 보험사 담당자랑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담당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간다고 한다면, 이 합의 또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맞춰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합의금을 맞춰주고 이 사건을 종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험사 담당자분은 합의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뭐 100건 중에 한두 건? 그 외에 대부분은 자료를 줬을 때 불이익을 당하시는 케이스들이 많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당한 부상에 대해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험사는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문 절차, 그리고 자료 제공은 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은 보험사가 어떤 자료들을 요청을 했을 때 이걸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험사가 자료를 왜 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이 자료를 줄지 말지 결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